국가나 지자체는 이러한 매각 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까? 적용받지 않습니까? 적용받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숫자가 2개가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그 작년에 강의할 때 일단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상한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합니다. 3분의 1은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원형지 몇 글자? 3글자. 얼마 이내? 3분의 1. 여기다 체크하시면 참 이상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원형지는 3글자니까 얼마 이내로 한정한다? 3분의 1. 그럼 1번, 2번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1번 보세요. 개념이 맞나?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이 얼마 이내? 원형지는 몇 글자니까? 3글자니까 3분의 1 이내로 한정하는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세요. 원형지 개발자인 지자체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맞다 그러면 안 되죠. 지자체가 눈에 보였어야 됩니다. 자, 국가나 지자체는 매각 제한 해요, 안 해요? 아니, 공법에 누가 국가하고 지자체가 투기한다 그럽니까? 자, 유일하게 투기를 안 한다고 보는 게 국가하고 지자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국가나 지자체는 매각 제한 적용받아야 적용받지 않습니까? 적용받지 않으니까 이 지문은 옳은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입니다. 자, 4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개발의 승인을 할 때 교통처리 계획 및 기반 설치 등에 관해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원형지는 기반시설은 설치해 줘야 됩니다. 다시 기반시설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럼 시행자가 보세요. 이 3개의 토지를 원형지로 공급하겠습니다라고 공급계획을 올렸어. 지정권자한테. 그러면서 뭘 올리냐면 기반시설을 2차 전도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지정권자가 승인을 내주면서 뭐라 그래요? 2차 전도로 말고 4차 전도로 설치하라.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조건부 승인이라고 합니다. 개념은 잡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조건을 붙이면서 허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발행위허가에서. 이 뜻이 조건부 인가도 되죠. 조건도 승인 된다 안 된다? 된다. 있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5번 가세요. 자, 문제는 공장. 제가 작년에 강조한 내용인데 공장에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러분들? 자, 공장은 학교하고 공장 이 2가지가 있는데 민간한테 공급하는 건 2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형지를 공급하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주로 공적 기관한테 공급을 하는데 민간 뭘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려면 공장 용지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초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내가 여기를 자 공장 용지로 딱 할 때 기업들이 빠글빠글 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행정청은. 이게 이 토지의 경제질이 무지 심할 거다. 그래서 여기에 너도 나도 들어오자라고 해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원래 하려고 했는데 자, 초기에는 유찰 됐어요. 그럼 원래 이러한 공장을 공급하는 방법은 원래 방법이 무슨 방법이면 경쟁 입찰 방법인데 2번 이상 유찰이 됐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럼 다시 무슨 방법으로? 수의계약 방법으로 돌려야지 이게. 그럼 원칙은 자 보세요. 원칙은 보세요. 주로 국가나 지자체 공적 기관한테 공급하는 토지예요.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공급 방법이 무슨 방법일까요? 자, 국가 경쟁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킵니다. 원래는 수의계약 방법이에요. 원래는. 근데 민간한테 공급하는 무슨 용지에 대해서는 공장 용지에 대해서는 무슨 방법으로 경쟁 입찰을 시킵니다. 근데 2회 이상 유찰됐던 거 나오나요 지금? 그럼 무슨 방법으로 돌려야 다시? 수의계약.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 5번 지문은 공장이 포인트가 됩니다. 공장이 왜 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원형지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공장은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장을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장은 무슨 방법으로 하되? 무슨 방법으로 공급하되?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하되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됐다고 나오죠? 그럼 다시 돌려야지 뭐.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 3번 됐고, 자 15번 가세요. 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그라미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자 문제를 잘 보세요. 있는 자가 아닌 것 이렇게 되는 거랑 없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랑 어떤 게 조금 더 어려워요? 그렇지. 있는 자까지 읽으면 있는 자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결국은 지정 제한할 수 없는 자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그럼 여러분 지정 제한 못하는 자 몇 명이라 그랬어요? 3명. 일단 제한은 누구끼리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비행정청이 행정청한테 부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청은 제외돼야지. 국가, 지자체 제외하고 그 다음에 지정 제한하는 단계가 언제라 그랬냐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제한하는 거 맞죠? 조합은 아직 형태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합 제한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3명 중에 1명이 답일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 1번에 도시개발조합, 2번에 수자원공사, 3번에 지방공사, 관광공사, 농어촌공사. 쓸데없는 내용이죠. 1번이 답입니다. 도시개발조합은 지정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시고 2명을 더 써놓으세요. 누구하고 누구요? 국가, 지자체. 국가하고 지자체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지정 제한 못하는 겁니다. 국가하고 지자체는 뿐만 아니라 1명이 더 있다 그랬어요. 조합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정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 굉장히 쉬웠던 문제고요. 자, 16번 갑니다. 자, 16번 보세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 의결사항 중 밑줄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자, 대의원은 원래 어떤 기구로서 만들었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회 권한을 대행할 목적으로 만든 기구 맞죠? 그러면 4가지 사항 빼고는 전부 다 대행할 수 있죠. 그 4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대행할 수 없는 거 찾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자, 거기 있는 내용들 보지 말고 그 4가지를 옆에다 써보세요. 다시 한번. 공부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행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정관 변경입니다. 정관의 변경. 정관이 바뀌면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가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은 반드시 어디에 의결 거쳐야 된다. 총회를 거쳐야 된다. 두 번째는 개발계획 수립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입니다. 자,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면 큰 틀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효과가 일반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총회를 거치는 게 맞고요. 자, 세 번째 임원. 조합 임원 선임입니다. 조합 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 자, 임원 선임 잘해야죠. 자,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잘못 뽑으면. 자, 마지막으로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조합의 합병 해산. 합병 해산. 합병이나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요 4가지죠. 자, 요건 예상된 겁니다. 개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 4가지 사항은 반드시 어디에 의결을 거쳐야 돼요? 총회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는 대행에서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다 보입니까? 자, 1번. 자금 차입 들어가죠? 여기 없으면 대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 치비지 처분 방법. 이 4가지 사항이 없으니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이사 선임 들어가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번. 자, 임원 선임 그러면 다 찾아요. 근데 이사 선임 그러면 못 찾아요. 자, 임원은 3명이 있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 제가. 그죠? 자, 일단 조합장 있나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낼 수도 있죠. 조합장 선임. 이란 얘기는 임원 선임이란 얘기입니까? 이사 선임. 하나 더. 감사 선임. 처음 들어보는 단어거든요. 이건 봤지만. 그 결국은 임원을 선임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선임한다는 얘기입니까?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임합니다. 근데 이게 시험장 가면 안 보여요, 진짜. 임원은 찾아야 다. 근데 이 단어를 쓰면 못 찾아요, 여러분들. 안 보인다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임원을 풀어 쓰라고 이렇게. 그 여기서 임원이라는 얘기는 누구를 말한다. 조합장, 이사, 감사. 그래야 눈에 들어와요, 이게. 여러분 갑자기 감사 나오나 보세요, 감사. 본 적이 없거든. 답이 안 보여. 그러다 보면 찍는 거야, 또 하나. 그러니까 이게 응용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공법은 이런 게 응용이지 뭐 글자를 하나 바꿔서 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이 법조문을 뭐해서 내는 거예요? 풀어서 내는 거야. 아, 임원을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결국은 이사를 선임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선임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 임원을 선임한다. 그러면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답이네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 그래서 기초를 잘 닦아놔야 됩니다. 됐고. 자, 부과금 금액 또는 환지의 지정 뭐 이런 사항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딱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요 4가지 사항은 자, 요 4가지 사항은 자, 어디에 글 거쳐야 돼요? 반드시 어디에 글 거쳐야 된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7번 가겠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시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시시계 오늘 공부한 것 같은데. 자, 먼저 1번. 시행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 시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맞나요? 시시계획의 내용에는 무슨 계획이 포함돼야 되죠? 지구단위 계획. 자, 2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가받은 시시계획에 관해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아니면 처음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봤죠? 패스하세요, 패스. 부담 갖지 말고 처음 들어본 것 같으면. 자, 3번 가죠. 지정권자가 시시계획을 작성하나 인가하는 경우 시도지사 밑줄. 자,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이거 인가 절차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자에게 들어가 그랬는데 누구에게 들어야 되죠? 시장, 군수, 구청장. 맞습니까? 맞아요. 4번. 시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포함됩니까? 도서는 도면이죠.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금계, 시행기간 기억나시죠? 이런 거 첨부돼야 됩니다. 자, 5번. 시시계획을 고시했대요. 밑줄 딱 걷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 시시계획에 내용은 무슨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은 원래 소속이 도시군관리 결정 고시를 따로 해야 되죠. 따로 하지 않아도 결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게 5번이잖아, 지금. 자, 이렇게 보세요. 시시를 고시한 경우 고시된 내용 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그 옆에 보면 무슨 계획 포함된다고 나오죠?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국계법에 따른 밑줄 딱 그는 거예요. 도시군관리 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걸로 뭐 한다? 본다. 본다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의제. 그러면 1번, 2번, 4번, 5번